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에서 백신을 맞고 숨지거나 중증 질환을 겪었다는 이상 반응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철원에서 백신을 맞은 70대가 어제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보건당국은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철원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75살 A씨가 접종 12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접종 이후 관찰 기간에는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는 A씨를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원주나 삼척 같은 경우는 부검 중에 있어서 최종 판정이 유보된 상태고 춘천하고 양구의 경우에는 인과성이 없는 걸로 판가름이 됐습니다. 춘천에서는 한 3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일주일 만에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접종 후 두통이나 근육통 등 경증 이상 반응은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중증 질환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망 등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 가운데 백신 접종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합니다. 인과성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접종 초기인 만큼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 정도로 낮은 편이고 대부분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라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백신은 안 맞는 것보다는 일단은 맞는 게 좋고 효과 효능을 떠나서 일단은 맞는 것이 이제 추천되고 있고 또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서부순환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참여 건설사들이 불법 협약을 맺고 공구를 나눠 공사를 했다는 보도 해드린 바 있는데요. 협약서가 생겨난 과정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사인 국내 대형 건설사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지분을 스스로 낮췄는데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부순환도로 공사에 참여한 3개 건설사들이 맺은 이면 협약서입니다. 대표사인 A건설사의 계약 지분은 51%로 절반 이상이고 지역업체인 B건설사는 34%, C건설사가 15%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시공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가 책임을 가지고 공정을 이끌고 지역업체들의 참여로 경기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구를 분할해 시공을 하면서 이 같은 계약 지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A건설사의 시공 지분이 39.74%로 1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지역업체인 B건설사는 2%가량 소폭 감소했고 C건설사는 무려 13% 이상 늘어났습니다. 3개 건설사의 지분이 비슷해 누가 대표사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기업인 A건설사가 구태여 자신의 지분을 낮추면서까지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실제 공사 초기 A건설사는 공구를 나누자는 지역 건설사들의 요청에 이는 계약 위반이라며 2차례나 강력히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행시공 요청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관련법 위반, 공동도급 연대 책임 사유로 이행시공을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착공 지연에 따라서 공정이 지연이 되었고 더 이상 어떤 식착공 지연을 할 수 없는 대표사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공사 시작 1년 후 이면 협약이 만들어졌고 이후 공구 분할과 동시에 지분까지 변경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터널은 시공 경험이 없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맡았고 이익이 많이 나는 구간은 특정 업체가 독차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인지 공부 분할 공사를 발주처 원주시 승인 없이 하게 됐죠. 좋은 이치를 선정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자 강력하게 중앙에 있는 님한테 공부 분할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면 협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참여 건설사들 사이에 갈등이 반복됐고 원주시 공무원이 이를 중재하면서 이면 협약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그냥 국장님이 현장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 통치해야 돼. 국장님 불러서 소주 한잔 내가 사줄 테니까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장님 불러다가 야 니네 좀 잘해봐라. 누구는 손해를, 누구는 이득을 봤을 불법 이면 협약서가 어떠한 외압도 없이 세 개의 건설사의 합의로만 가능한 건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 규모와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력 대권주자들이 이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도내 일부 시군들도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최근 정성군이 전체 국민에게 매년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살고 있는 국민에게 분기당 5만 원씩 1년에 4차례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정성군 인구는 3만 6천여 명, 매년 70억 원 넘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1년에 약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면 지급 방안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 인구 절벽으로 지방 소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또 둔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실효적인 정책이 바로 국민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성군뿐만 아니라 태백시와 고성군도 기본소득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주축이 돼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전국의 75개 지자체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성군과 태백시, 고성군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와 고성군은 정성군과 같이 기본소득 도입을 구체화하지는 않고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회 동의 등 논의가 더 필요하고 정부와의 협의, 재원 마련 방안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온전한 기본소득 도입까지는 선결 과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입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인프라나 제도 이런 것들과 기본소득이 함께 어우러지면 기본소득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력이 무의미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대학 입학 준비 때문에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조차 없을 텐데요. 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줄 학생 교육기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바로 청소년 인생학교인데요. 강화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춘천시 북산면 북일이 깊은 산자락에 옛 학교터에 자리 잡은 청소년 인생학교. 강원도 내 6개 고등학교 17명의 학생이 금요일 오후 이곳을 찾았습니다. 돔 형태로 지어진 강의실이 이채롭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장이 학생들의 숙소입니다. 그때 놀러 온 것 같아요.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대학 진학 준비에 매달려온 학생들은 저마다의 바람을 갖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교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좋은 직업이나 제 적성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고 싶어서 왔어요. 지난 4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소년 인생학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다채로운 활동에 참가합니다. 학생들은 일반 학교와는 판이하게 다른 캠핑장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진로 설계를 넘어 학생들이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길 바라요. 문학과 역사, 철학과 같은 기초 교양에다 융합 예술과정, 놀이와 교육을 버무린 활동이 펼쳐집니다. 학생들은 쉼과 암, 놀미 뒤섞인 여유로운 교육 과정에 만족해합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10여 년 전부터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강원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 교육원이 위기학생 전문 교육기관으로 바뀌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뒤늦게 이를 깨닫고 만든 청소년 인생학교는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주, 5주형 프로그램까지 도입됩니다. 입시의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하던 고교생들의 현재를 어루만지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참된 인생 설계 학교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 강원국제전시컨벤션 부지 매입안 심사를 앞두고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도의회에 예산 상정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곽도영 도의장을 만나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컨벤션 부지를 매각 금액의 3배의 값을 주고 되사는 것은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4년 전 중도개발공사에 105억 원에 판 컨벤션 부지를 499억 원에 사들일 계획이지만 이는 레고랜드 개발에 따라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강원도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의 명칭이 일단 떠나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중개 수수료가 3%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광고비와 입점비가 없어 민박 사업자들이 기존 대형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은 농어촌 민박 신고를 하고 안전시설을 갖춘 민박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강원도와 시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선정 등을 놓고 시간을 끌어온 가칭 기업고등학교의 설립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그 심의를 열고 기업 중학교 인근 기존 부지와 대체 부지 등 두 곳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존 부지가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학교 부지는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확정되며 도교육청은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설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설립에는 최소 3년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고등학교의 설립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 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삼척에 방사능 전문 검사센터를 설립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삼척시 의회는 건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시민들의 공포를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원도권 방사능 전문 검사센터를 삼척에 구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국가 숲길로 지정된 대관령 숲길 일대 훼손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년 동안 세계 관광기구와 미국 트레일 가이드를 접목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학적 조사 방법을 대관령 숲길 훼손지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관령 숲길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책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과 나눔을 실천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가 20명을 모집합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올해 원주를 비롯한 전국 10곳이 선정됐으며 50대 이상 실버 세대가 주체가 돼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한 독서 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70세 이하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모집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주 2회씩 현장 방문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올해 축구장의 550배가 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방치되는 군부대 유휴지를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만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승용차 기준으로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과태료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용됩니다. 춘천교대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가능하며 직접 방문은 안 되고 전화와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선거는 오는 26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투표는 교수 72%, 직원 19%, 학생 9% 비율로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